엽주수형 지각. 엽주수형 지각. 엽주수형 지각. 빨리 사과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나왔는데 지하철을 딱 타는데 마스크를 놓고 나온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다시 막 올라갔다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달순의 겨울님 지각 사유를 스탯으로 설명해 주세요. 스프린트 몇 회, 무단횡단 몇 회. 예. 그 무단횡단은 안 했고요. 예. 스탯으로 빨리 설명해. 잠깐. 시간으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예. 제가 그 5시에 출발했습니다. 5시에 출발해가지고 자, 그래요. 예, 그래서 5시? 지하철역까지 이제 대충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예, 도착했을 때 시간이 한 5시 11분 정도 됐었어요. 제가 네. 시계를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이 띠까지 했어요. 네. 이제 이제 개차이고 그쵸. 띠까지 하고 딱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마스크 안 했다는 걸 느끼고 그때 인지하고. 예, 그러고서는 다시 나와서 네. 열심히 뛰어갔죠. 뛰어가다 보니까 이제 스프린트 몇 번 하신 거예요? 계속 스프린트 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예, 그 맨시티와 관련된 얘기들, 맨시티의 부진에 관련된 얘기들. 맨시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예. 맨시티가 지금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티가. 예. 뭐 우승도 많이 하고.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하면 예. 아주 멋진 축구를 하는데 예. 예.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 그러니까 그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하고 나서 맨시티가 뭐 역대급 기록들을 수립을 했었죠. 특히 맞아요. 2017-18 시즌에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초로 승점 100점 고지도 점령을 했었고 대단했죠. 예, 그 최다 득점 106골도 넣었었고 최다승 32승 그리고 또 이제 2위와 최다 승점 차 19점 차 승점. 사실 예. 뭐 프리미어리그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축구가 있어? 풀백을 이렇게 써? 뭐 예를 들어서 예. 저렇게 예. 빌드업을 해? 막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요. 음. 예, 어쨌건 그랬어서 이제 재계약까지 하게 됐는데 맞네요. 최근에. 이번 시즌이 매우 안 좋은 거죠. 출발이. 예. 네네. 일단 그 현재 성적이 3승 3무 2패, 예, 승점 12점, 10득점에 불과한데요. 야, 일단 한 경기를 시티가 덜 치렀다고 해도 예. 우리가 시티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예. 3승 3무 2패 13위는 안 어울린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 중위권도 못 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승점 12점이 8경기 기준이요. 네.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맨체스터 시티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8-09 시즌에 8경기 승점 10점을 기록했거든요. 그 이래로 최소 승점입니다. 8경기 기준으로는. 그러면 뭐 지금 연으로 하면 12년 만에 그렇죠. 최저네요. 그죠? 예, 그 정도가 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펩 시절을 제외하고도 그냥 뭐 탁신이 이제 막 부임하고 예, 그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뭐 팀 실점이 11실점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전체 실점에서는 그 팀 실점에서는 공동 6위, 최소 실점 6위거든요. 그러면 아주 나쁘다고 보기 어렵네.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맨시티의 수비 문제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사실상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예. 라포르트가 다쳤네, 뭐네, 그러니까요. 뭐 계속 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콤파니가 떠나고 맞아요. 라포르트 장기 부상에 요 왼쪽 풀백은 항상 공석이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계속 돌려쓰기를 진첸코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네, 예, 그 맨디를 델프, 어떻게 하네, 델- 델프를 하네.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시즌씩은 성공을 했어요. 델프건 진첸코건. 그러네요. 근데 한 그러네요. 시즌만 반짝하고 그 다음 시즌에 망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와 토트넘이 1위네. 토트넘 1위. 토트넘이 골도 많이 넣고 실점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일단 수비진의 변동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뭐 사실 골키퍼 포함을 해가지고 계속 수비진들에 대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죠. 예. 그러면서 영입들을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펩 과르디올라 부임하고 수비 쪽에만 4억 파운드를 썼습니다. 얼마예요 그 정도면? 대충 그러니까 한 6천억 6천억 예. 정도. 와. 대충 그 1,500원, 1,600원 정도. 그 정도 한다면?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선수 변동도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영입을 많이 했다는 거는 계속 수비 라인이 변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포백이 변해왔는데 하나도 계속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에도 초반에 계속 선수 포백이 변동이 있었어요. 5경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예. 맨시티의 포백 라인의 구성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울버햄튼전부터 웨스트햄전까지 5경기에서 매 경기마다 이제 포백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어. 하지만 그나마 그러니까 루벤 디아스 영입한 게 네네. 이게 나름 재미를 봐서 디아스가 그러니까 수비를 지켜주고 있잖아. 그리고 라포르테가 부상해서 복귀하고 네네. 칸셀루가 왼쪽 풀백에서 자리 잡으면서 최근 3경기는 그래도 안정화가 되면서 수비가 그래도 수비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변동은 심했지만 후벤 디아스의 이후에 조금 좋아지고 있다. 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오케이. 하지만 어쨌건 그 전까지는 너무 변동이 많았다는 거죠. 오케이.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후벤 디아스 오고 나서 첫 2경기에서는 6실점을 했지만 특히 레스터 시티한테 5실점 한 게 컸죠. 맞아요. 예, 하지만 그 충격적이었지. 이후에 그 이후에 실점은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한 거거든요. 얘가 5경기 6경기 5실점 후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근래는 좀 좋아졌다. 근데 예. 이제 그러면 시티 그 펩이 수비 라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변화를 주려고 했던 건 자기 축구하고 전술하고 그렇죠. 예, 뒤에서 또 예. 풀어나가는 축구를 하려고 예. 선수 영입을 하면서 자기에게 딱 맞는 전술을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그게 너무 좀 잦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넓은 범위도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워낙 전진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풀백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역할도 해야 되고 오버랩도 해야 되고 수비수한테 그거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만능형 수비수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오케이, 그런 오케이.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어쨌건 그래도 슈팅 허용 자체는 7.9 경기당 7.9회로 맨시티 그가 가장 적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그 정도가 슈팅 허용 자체는 지금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비 자체는. 그러니까 맨시티의 문제는 이번 시즌의 문제는 결국은 득점인 거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하고의 결정적인 가장 건 공격이다. 예, 그러니까 그 최소 득점 공동 7입니다. 네네. 예, 뉴캐슬 유나이티드하고 공동 7이거든요. 이제 펩하면은 항상 다득점을 그럼요. 골 많이 넣는 예. 공격적인 축구니까. 경기당 2.5골을 넣었어요. 통산.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팀들은 예. 와, 너무 많이 넣네. 여태까지 항상 2.58골이 나오거든요. 평균으로 내면요. 하지만은 이번 시즌은 8경기에서 10골. 그러니까 굉장히 적네. 예, 1.25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데이터로 보더라도 시티의 예. 공격이 역대급으로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었던 팀에 놓고 보면 올 시즌 진짜 예. 떨어져 있다. 지난 시즌에 우승을 못했음에도 102골로 최다 득점이었거든요. 우승을 못했다는 걸 너무 이렇게 강조하시면. 네? 아니 어쨌건 제 말은 우승을 못할 때도 펩 축구하면은 네네. 득점은 많이 하던 축구인데 이번 시즌 득점마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진짜 다 병원 표시야. 예. 제스하고 아구에로가 둘 다 부상인데다가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한 데다 둘 다 빠진 경기도 3경기나 되거든요. 8경기 중에. 그러네요. 저렇게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페란토레스가 가짜 9번에서 맞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맨체스터 시티의 슈팅 관련된 지수인 건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퍼센티지가 거의 60%가 항상 넘었어요. 대충 65% 이상은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번 시즌 56%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슈팅 대비 기대 득점도 떨어지는 겁니다. 0.1골은 나와야 되는데 0.08골밖에 안 될 정도로. 예, 슈팅 최전방 공격 정통파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못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이러네. 슈팅 밖에서 때렸던 건 처음으로 40이 넘어갔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 박스 안에서의 스트라이커들이 뭔가 제주스나 아구에로가 빠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못 만들고 결국 밖에서 때린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슈팅 숫자는 많은데 득점 전환율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멀리서 많이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비는 어쨌건 지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 거고 공격도 아구에로 제수스가 복귀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저는 근원적인 문제 최근에 와서 이거 바꾸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스트라이커가 부상이었잖아.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 좀 전술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좋습니다. 이제 펩시티 하면은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하면 기본적으로 라볼피아나가 얘기가 일단 많이 되죠. 저거로 하면 페르난지뉴가 오타멘디와 스톤스의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걸 이제 라볼피아나 전술이라고 하죠. 2017-18 시즌의 주 포메이션인 거거든요. 주 선발 라인업의 얘기인 건데 그때 이래서 페르난지뉴가 펩시티의 전술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라볼피아나를 포함을 해서 빌드업. 그리고
이제 풀백이 중앙으로 오는 거. 그래서 미드필더 역할을 상당히 많이 맞는 거. 그래서 이제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히면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방 빌드업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들, 그가 풀백과 미드필더 역할을 동시에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보면 가운데 수비 쪽을 박스 형태로 만들었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양한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들어져서 예. 패스도 하고 상대의 역습도 자르고. 예. 아니 근데 저 때도 맨디는 부상자에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펩 축구의 항상 한쪽 측면에는 최소 한쪽 측면에는 정발형 윙어를 냅둬가지고 그래서 사이드를 밟고 다니게 했었거든요. 넓게 공격을 전개하기 위해서 네. 상대를 수비를 찢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던 게 바로 사네예요. 그러니까 사네가 맨시티에서 막 아주 뭐 에이스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전술적으로는 많은 역할이 있었어요. 사네가 특히 왼쪽에 설 때는 항상 그 사이드를 밟고 다니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 패스 맵인 건데 좌우 상당히 균형도 잘 잡혀 있고 2018년 1월이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네가 측면으로 많이 벌리고 있고 하면서 조금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춰져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를 예. 중심으로 해서 사네가 벌리고 예. 그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오른쪽으로 돌고 예. 그다음에 스털링이 직선으로 가고 아구에가 받아서 계속 움직이고. 그 삼각대형으로 패스도 계속 주고받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전부 지금 다. 보면 페르난지뉴하고 예. 워커, 델프까지 합세하면서 예. 그래서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계속 만들어지는. 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사네가 장기 부상으로 빠졌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거는 지난해 3월이네요. 아무래도 공격폭이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까처럼 이 터치라인을 밟고 넓게 벌려준 선수가 없으니까 예. 공격이 좁아지더라. 스털링은 어쨌건 오른발잡이니까 중앙으로 치고 올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게 됐고, 그렇죠. 또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하고 마레즈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 많이 섰는데 이 선수들도 왼발잡이니까 중앙으로 또 접고 들어오는 예, 그래서 좁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득점들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다비드 실바가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비드 실바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왜냐면 다비드 실바가 그러니까 맨시티 와가지고 스털링이 득점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리버풀 리버풀 시절에 시절에 그렇게 못 넣던 선수가 이게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가 상당히 양질의 패스들을 라임 스털링한테 찔러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술의 기본을 얘기할 때 공격은 넓고 깊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네가 그렇게 넓고 깊게 해줬는데 없는 상태에서는 약간 좁아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의 퀄리티 있는 패스를 다비드 실바가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사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해줬었다. 데브라이너도 물론 찔러주는 패스도 잘하지만 데브라이너는 또 이제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예, 크로스 형태로 올리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다비드 실바와 케빈 데브라이너는 좀 다른 유형이죠. 그렇죠. 네. 다비드 실바가 잘게 쓸어가고 세밀하게 패스를 찔러준다면 데브라이너는 조금 더 호쾌한 스타일이죠. 쫙 예, 측면까지도 벌려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다비드 실바가 떠난 상태에서 예.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되고 있냐? 예. 이제 후벤 디아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번 예. 시즌 히트맵 예. 패스맵이잖아요, 그죠? 이게 웨스트햄하고의 경기인데 스털링이 이제 그가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패스 공급을. 그러네. 지금 예, 그 스털링에게 가는 볼줄이 없네.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이 이번 시즌 굉장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골이 없잖아요. 2골이잖아요. 2골밖에 못 넣고 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 좁아진 어떤 형태에서 좀 퀄리티 있는 패스를 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측면 활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아구에로하고 제주스가 부상으로 빠진 것뿐만 아니라 예. 전술적으로도 이렇게 좀 좁아진 공격에서 탈압박을 해가지고 양질의 퀄리티를 좀 이렇게 밀어넣어줄 선수가 없다. 예. 결국은 다비드 실바의 공백이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즌 기록이에요. 지난 시즌 기록인데 이제 그가 출전 자체는 그 다비드 실바하고 이제 다비드 실바의 대체자로 뛰었던 선수들의 비교인 건데요. 예, 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 오케이. 일카이 긴도간하고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하고 필 포덴하고인데 출전 시간 자체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장 많았어요. 왜냐면 이 선수 그러네요. 측면까지 커버를 하니까. 맞아요. 예, 출전 시간 가장 많았는데 네네. 이제 뭐 볼 터치하던가 패스하던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미드필드 플레이를 많이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후방에서 많이 플레이하는 빈도간이 가장 많긴 하죠. 하지만은 이제 그가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으로 연결된 그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대 득점으로 연결된 빌드업에 관여는
다비드 실바가 가장 많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그러니까 from 시퀀스라든지 예. 그러니까 슈팅으로 끝난 거라든지 예. 빌드업 그러니까 시퀀스 다 요 부분들이 다비드 실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양질의 공격 결정적인 기회로 만들었던 그 패스는 다비드 실바가 월등했다. 그렇죠. 아. 효과적인 패스들, 공격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패스들은 다비드 실바가 맡았었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로드리하고 긴도간하고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로드리하고 긴도간이 같이 나왔을 때 이제 맨체스터 시티 성적인 거거든요. 이거 안 좋지 않아요? 둘이 뛰었을 때? 그건 좀 성적상으로 그죠? 굉장히 안 맞아, 좋아요. 맞아. 예. 이거 있어요. 로드리하고 긴도안하고 뛸 때 안 좋았어. 예. 예. 그러니까 그 둘이 선발 출전한 15경기에서 6승 3무 6패로 경기당 승점이 1.4점에 불과합니다. 아, 진짜 별로다. 무엇보다도 거기다 이제 경기당 득점이 1.5골밖에 안 되고요. 아. 예, 반면에 이제 지난 시즌에 다비드 실바가 선발 출전한 27경기에서 네네. 19승 3무 5패, 경기당 승점은 2.2점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당 득점이 3골. 2배가 뛰어요. 실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맨시티를 상대로 하는 팀들은 다들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 데에 집중을 해요. 아, 그러니까 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예. 그 시티가 공격기 들어오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예. 방어하려고 한다. 하프 스페이스로 공격하는 거 다들 아니까 아, 그렇지. 거기에 이제 강하게 맞죠. 벽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티는 그렇게 전술적으로 좀 읽힌 측면도 있어. 예. 어떻게 싸우는지 근데 아니까. 그걸 알아도 막기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동안은 그 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바르셀로나 때 뭐 메시가 있고 또 이제 뭐 맨시티에도 워낙 좋은 선수들도 많고 또 이제 다비드 실바가 그런 좁은 사이에서도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지. 그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시즌에. 예, 근데 이제 토트넘전이 이제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하프 스페이스 완전히 틀어막았거든요. 그러네. 예, 일단 그 왼쪽 하프 스페이스는 센터백인 다이어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라하고 베르베인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셋이서 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왼쪽 측면, 그러니까 예. 풀백, 센터백 그 사이, 예.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 그 사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진짜 거기를 정확하게 막아버렸네. 예. 길목을. 그걸 이렇게 막은 거고요. 그다음에 네. 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알더베이레트하고 시소코하고 손흥민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 하프라인 쪽에 자리를 잡은 게 손흥민이 저쪽을 많이 커버했거든요. 맞아요. 칸셀루가 기억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앙으로 좁히는 스타일이라고. 맞아요. 예, 그거를 또 이제 칸셀루를 저지하는 역할까지 한 거거든요. 손흥민이. 현재 있는 자원들 중에는 그 다비드 실바가 떠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베르나르도 실바던가 실바, 아니면 필포든 예, 필포든 둘 중에 한 명이 해내야죠. 해내야 된다. 예, 아니면 전술을 아예 바꾸던가. 전술 본인이 가져가는 전술을 아예 바꾸던가. 원래 과르돌라 감독이 그래서 뭐 지난 시즌 약간 4-3-3에서 4-2-3-1이라든지 풀백의 움직임 동선도 약간 바꿔보기로 예. 막 그랬었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었죠. 그러면 예.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잘 계속 지금 뭐 예. 12월 이제 들어가서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영입을 한다면 어떤 선수가 좀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을까? 이런 다비드 실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글쎄요. 누가 또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뭐 지금 갑자기 에릭센 얘기하고 이강인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에릭센 선수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에릭센은 일단 뭐 지금 너무 하향세를 타고 있어서 조금 그렇고 이강인 선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그러니까 지금 되는 당장 선수고. 그를 뭐 메울 만한 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저게 너무 높아요. 본인이 추구하는 그 축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상이 너무 높아요. 이상이 높다 보니까 항상 힘들어요. 가르디올라 아니 감독이. 그럼 만약에 지금 메시를 만약에 빨리 이런 문제 때문에 데려온다면 메시를 그런 역할로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메시를 영입하면 완전 다르게 가겠죠. 그러면은 메시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하나에 세우고 더블 볼란트 형태로 가겠죠. 왜냐면 메시는 활동량을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예. 예. 많이 뛰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수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베나세르라던가 뭐 또 이제 그 더글라스 루이스 그러니까 그 아이스턴 빌라에 있는 선수 뭐 그런 선수들 영입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더블 볼란트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만약 메시가 온다면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메시에 대한 게 사실 뭐 오네 안 오네 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예. 뭐 근데 그건 모르죠. 지니야 모르는데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메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온다면 근데 아마 전술을 확 바꿀 것이다. 예. 메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술로 그래서 아마 뒤에 강한 미드필더를 2명 배치시켜가지고 예. 하는 걸로
아.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네 그러겠네.